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예, 직장 내 성희롱. 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주의사항 및 방침, 그리고 최근에 좀 트렌드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해요. 어, 요즘에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제 의무 교육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문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징계위원회 같은 데 좀 참여해 볼 일이 왕왕 있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시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셨던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회사를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죠. 뭐 권고사직을 이제 얘기했다가 권고사직을 이제 노동자가 거부해요. 이제 거부한 노동자한테 1년에 보복행위 조치로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젠더 이슈를 문제 삼아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현재 좀 부쩍 느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과장급 이상, 뭐 차장급 이상이죠. 차장, 뭐 부장급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문제 의식을 못 갖고 있는 행위들을 회사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걸 문화라고 칭하면서 내부로 둬요. 예. 내부로 뒀던 회사가 언젠가 필요해지면은 이 카드를 만지작합니다. 네. 그분들이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회사 문화라고 장려하거나 방치했던 회사의 운영하는 임원들이 어느 날 이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문제 삼으면은 졸지에 성희롱에 관련한 또는 뭐 추문에 관련한 문제로 징계 해고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반복적인 성희롱, 성추행 문제와 횡령에 대한 또는 배임에 관한 범죄 수준에 이른 징계 사유는 대단히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징계 해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주의를 미리 하세요. 예. 특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거나 뭐 통상적으로는 남성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들어오는 거 보면은 또 요즘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옛날 같이 좀 분명한 뭐 추행성 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희롱에 관련한 사건보다는 좀 미묘한 지점에 있는 사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차근차근 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죠. 예. 자, 이렇게 조금 결론을 적고 시작할게요. 법률은 평소에게 잠잠하게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작동해야 될 시기가 되면은 매우 자비심 없이 작동을 해요. 네. 그거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에 하는 행동, 평소에 하는 언행, 이런 방침들을 좀 자기 점검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요즘 세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직장 내 성희롱이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성희롱과 성추행을 좀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성희롱은 좀 더 범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성추행과 성희롱은 강도의 차이죠.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신체적 접촉이 있거나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아요. 보통은 언어적 행위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성희롱이 좀 넓은 개념이고 하지만 추행을 했다. 성추행은 성희롱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거꾸로 성희롱은 맞지만 추행이 아닌 경우는 있어요. 예. 자, 성추행이라 하면은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건 되겠죠. 근데 성추행이라면 당연히 희롱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왜 이렇게 구별하고 차이를 두냐면은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강제추행죄로. 하지만 희롱은 현재 형사처벌에 대한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회사에서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 또는 이제 민사상 뭐 위자료를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지 형사상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구분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희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성희롱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일체 행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뭐 언동 등 행위를 전체를 말을 합니다. 예. 중요한 키워드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음이 중요해요. 먼저 피해자가 주관적 의사로 내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고 느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 물론 첫 번째 단계가 성립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 제기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동등하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당했더라면 그 사람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겠느냐? 이게 중요시 봅니다.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 요소를 두 가지 다 병합해서 종합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례 법리입니다. 예.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즘에 이게 약간 변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네. 주관적인 느낌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최근에 좀 판례 경향들이 뭐 이런 판례들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자리 옆에 착석시키는 행위라든가 고기를 굽게 하는 행위도 일종의 성희롱의 잘못된 문화라고 법원이 판결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조금 알아서 하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료 그 피해자라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그 여성 동료들이 나와서 이거 자기는 성적 굴욕감을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을 한 사례들이에요. 어, 이런 바람에 사실은 예, 그건 성희롱이 아니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났던 사건인데 고등법원에서 약간 미묘하게 뒤집었습니다. 예. 이처럼 요즘에 범주가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징표가 있으면은 객관적 징표 외에 주관적 징표를 일종의 성인지적 감수성에서 좀 더 접근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법리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 제가 좀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예방적인 조치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해요. 예. 특히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이거나 요즘 징계위원회에 오시는 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서 예. 미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성희롱의 범주예요. 좀 미묘하거나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특히 이게 무슨 상관이었어 하는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명백하게 추행이나 명백하게 성적인 언동이 있었다는 건 요즘에는 뭐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추행이고 희롱이고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 사례는 대부분 미묘합니다. 이 미묘한 지점을 요즘에 엄격하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냥 결론부터 내려 드릴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세요. 예. 외우는 게 편합니다. 예.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어떤 케이스마다 확인을 하기에는 너무 범주가 넓고 많아요. 예.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웬만하면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 좀 유심히 들어야 될 부분은 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뭐 좀 정규직에 계신 분들, 저희 상담자들, 내방자들 보시면은 정말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생각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분들에 대해서 단속은 점점점 엄격해지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죠.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주의할 거는 말씀드릴 거는 회식 자리입니다. 회식 자리. 예.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요즘에 모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아예 불필요한 1차 회식 이후에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그 명령으로 내려와 있어요. 예. 자, 연말 되면 여러분 회식 자리 늘어나시겠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리가 많아지고 언행이 많아지는 그 자체가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저희가 케이스들로 상담받거나 올라오는 케이스들은 8, 90%가 회식 자리입니다. 예. 자, 불필요한 회식 자리를 넓혀서 이어나가지 마세요. 사실은 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할지 몰라요. 예. 그러므로 이게 낫습니다. 사실은 1차 회식에 또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이만큼 그런 사이만 유지하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과 제도는
평상시 아무렇지 않다가 언젠간 떠오르고 언젠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기도 합니다. 예. 또 이제 뭐 긴밀한 사이라고 이제 생각되시는 사이라 하더라도, 예,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의 긴밀한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긴밀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함부로 한 게 나중에 전부 다 문제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회사 사이에서 회사의 공적인 업무로 만난 사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타인이라 생각하시고 업무적 동지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뭐 나의 뭐 집안 뭐 사정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긴밀한 사이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문제는 여기서 생기거든요. 예. 그 긴밀한 사이 뭐 이런 거는 알아서 내부적으로 하시고, 넓게 그렇게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사실은. 예. 그다음에 불필요한 언행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불필요한 언행이라 하면은 제가 보기엔 좀 두 가지 유형 정도로 나뉘는데, 본인이 개그라고 생각하는 그 이런 아재 개그들 있잖아요. 예. 또는 남들한테 그 웃긴다고 생각하는 개그가 요즘 시대에는 그게 성희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예컨대 뭐 최근 뭐 저희 들어왔던 사례 중에 뭐 그 여성 노동자가, 예, 뭐 그 나무에 다리가 걸려갖고 넘어질 뻔한 이를 보고 그 나뭇가지가 수컷인가 봐, 뭐 이런 표현. 예. 본인은 개그라고 한 거예요. 그 웃으라고. 예. 요즘엔 이런 것도 전부 성희롱의 범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죠. 뭐 옛날에 뭐 개그 사례집으로 나온 뭐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거 좀 봤었는데, 대부분의 밖에서 나가서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벼운 언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범주,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타인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세요. 예. 불필요한 신상은 아예 그냥 묻지도 마시고, 스스로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내 놓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묻지 마세요. 예컨대 남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혼자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정말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야, 상대방이 뭐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특히 지위가 높으신 분일수록, 제가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팀장급 이상인 분들이 누구누구 씨 남자친구 어때요? 맨날 남자친구로 물어보고 뭐하고 물은 거, 이거 나중에 다 문제됩니다, 이거. 예. 다른 사유에서 걸리면은 회사가 조사에 들어가서 그 문제까지 바로 끄집어 올려내는 케이스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생활은 서로 묻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그렇게 특히 자기 사생활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거. 네. 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하지 마세요. 자기 사생활. 예. 남들이도 듣기 싫어하지만 그 자체가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게 됩니다. 예. 요즘엔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뭐 그다음에 뭐 바깥에 있는 규정들도 그렇지만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쪽에 관련해서는, 예. 무관용이란 얘기는 양정에 참작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범주로 회사가 이용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진짜 피해자가 마음 먹으면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네, 회사를 떠나야 될 수도 있고, 되게 여러분의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 이거 주의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용기 내지 말라. 예. 특히 40대 이상, 남성, 유부남, 이런 분들이 좀 용기를 가끔 내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뭐 간혹 상담 들어오는 것 쪽에 뭐 밤에 카톡에 뭐 하니? 뭐 해? 이런 거부터, 예. 또는 쓸데없이 주말에 연락하시거나, 예. 뭐 이런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지만 받으신 분 그 자체가 성희롱이라 생각을 하세요. 예. 그리고 실제 상담에 오십니다. 예. 예. 저희도 간혹 그 여성 노무사들 분들을 공유를 해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런데 좀 제가 조언을 얻은 바로는, 예, 그분들 역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만한 사정이 맞다, 그럽니다. 예. 자, 그냥 외우시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불필요한 거는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하시는 것이 요즘의 쇠퇴이고
문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고 지금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언젠가 그게 문화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법인이 주로 오고 이런 제도가 안착되게 되게 된 원인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에게는 어떠지 않다 이거죠. 예.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이런 맥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본인들은 이게 이런 일이 뭐 어때요 하고 오셨지만 사실은 어떠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요. 예. 주의하십시오. 예. 궁금하신 점은 여기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니까 남겨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